올해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평신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미사와 기도에 충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팔리움 수여 미사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봉헌됩니다.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6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들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일원인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해왔죠.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평신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미사와 기도에 충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태적 회개를 실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평신도는 누구인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올해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평협은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과 사회에 선포하면서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사도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평협은 우선 신앙생활의 기본인 미사와 기도에 다시 충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주일미사 참여자가 코로나19 전에 못 미치고 있다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비롯해 짧은 화살 기도라도 자주 바치자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잠깐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도 권유했습니다. 평협은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가난과 소외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이나 구역, 단체,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탄소 중립에도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평협은 신호들을 통해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지속하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교회의 일을 세속의 잣대와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사제들이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말자고 밝혔습니다. 평협은 겸손하고 간절하게 바치는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평신도 주의를 복음화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광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팔리움 수여 미사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봉헌됩니다. CPBC TV는 이날 미사를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는 팔리움에 대해 이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리움은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를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두르는 일종의 주교 복장입니다. 폭이 4에서 6cm의 흰색 양털 띠이며 양쪽 끝은 가슴과 등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가슴과 등 부분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로 장식돼 있습니다. 6개의 작은 십자가로 장식돼 있으며 가슴과 등의 끝부분은 검정 비단으로 단을대 감싸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팔리움은 교황의 고유한 전례적 표장으로 서기 336년 교황 마르코 시대부터 나타난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연대 교황표에 따르면 마르코 교황이 로마 인근 오스티아의 교구 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했습니다. 5세기부터는 2명의 주교가 그려진 그림에서 팔리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팔리움이 중요한 이유는 팔리움이 교황과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관구는 대교구가 중심이 돼 산하 여러 교구와 함께 이루는 교회의 행정 단위를 뜻합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의정부 교구를 비롯해 춘천, 인천, 대전, 원주, 수원교구 그리고 북한의 평양, 함흥교구와 함께 서울 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교구와 달리 서울에 대교구가 붙은 것은 관구의 중심교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관구의 중심교구인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이 대주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법상 관구장의 권한은 관구 교군의 신앙과 교회 규율에 대해 감독하는 역할을 비롯해 순시, 직무대행 선임, 관구 공유의 소집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교회법이 정한 규범에 따라 대주교, 관구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관구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팔리움입니다. 팔리움은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짊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팔리움은 실제로 어린 양의 흰 털로 만듭니다. 무엇보다 팔리움은 권한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길 잃은 양과 자기 양떼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착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CPBC가 함께하는 제6회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상 없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3일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고 우수상 3명과 장려상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수상에는 예수성심 전교수녀회 김민정 수녀와 제주교구 박소현 헬레나 씨, 그리고 성바오로 가정 호스피스 센터의 최계순 수녀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김 수녀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소임하며 체험한 생명의 소중함을 수기로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저희가 매 순간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박소연 씨는 투병 중에 했던 죽음에 대한 생각과 호스피스 봉사의 체험을 나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계순 수녀는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경험을 짧은 문체로 풀어내 감동을 줬습니다. 그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저희가 매번 느끼는 거는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매번 느끼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느님을 자랑하고 싶었고. 장려상에는 김정숙 씨와 김숙희 씨, 이정희 씨, 장재용 씨, 전효선 씨 등 5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의 작품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던 시절 직접 겪었던 사연, 자살 예방 활동을 하며 느낀 소회 등이 담겼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나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상자들이 전한 이야기와는 달리 생명의 반에 움직이고 있는 사회의 우려를 표하고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삶 안에서 또 실천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명의 가치를 이 사회 안에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위원회와 CPBC가 함께하는 생명수호 체험수기 공모전은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상작들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누리집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 원전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핵폐기물을 나눠서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에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정학광장에서 가명극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는 응답하라.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전국 탈핵 운동단체들은 핵폐기물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전기 소비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11%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9%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89%에는 위험한 원전 근처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인구수에 비례해 광역시도에 나누어 보관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에는 가동 중인 원전마다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을 늘리기로 한 상황.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중인 원전 부지 안에 추가로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탈핵 운동단체들은 허울만 임시 저장일 뿐 사실상 영구 처분 시설로 방치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핵 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매년 700만 톤씩 발생하는 핵 폐기물은 핵 발전소 지역이 알아서 감당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핵 폐기물 처리 대책에 응답하라는 요구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젠 도서관도 친환경 시대입니다. 폐현수막과 폐의류를 건축 자재로 활용한 남산도서관에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산 하늘들.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친환경 독서 공간이자 휴게 공간입니다. 남산 하늘들은 민관 협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한국환경공단 등은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남산도서관 친환경 공간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친환경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잘하게 되면은 남산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 절호의 찬스다. 남산 하늘뜰에는 의자와 탁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폐현수막과 폐의류 등 섬유 폐기물을 재활용한 것들입니다. 금천구가 2,500여 장의 폐현수막을 제공했습니다. 롯데 홈쇼핑도 폐의류 2만 3천여 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톤이 넘는 섬유 패널이 건축 자재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자원을 순환해서 재활용을 해서 그걸 건축 자재로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벤치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조형물도 만들고 화단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저게 폐현수막으로 만들어졌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방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섬유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비결을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산 하늘뜰은 생태 전환 교육 체험의 장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의 어떤 체험의 장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교육적으로도 많은 학교에서 여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재활용 촉진과 환경 보전 등을 위해 공공 민간 기관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